기생충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박물관 관람을 함께 하게 될 전시해설사 정상열, 박세미, 박소영,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선정한 기생충 박물관의 인기 코너를 관람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 같이 놀랍고도 신기한 기생충의 세계를 탐험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사 정상열입니다. 저는 기생충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생충은 한 생물체가 다른 종의 생물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요. 양쪽이 서로 이득을 취하면 공생이라 하며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생물체를 기생충, 손해를 보는 생물체를 숙주라 합니다. 기생충으로 분류되려면 최소한 핵막이 있는 진핵생물이어야 하는데요. 진핵생물로는 선충, 흡충, 조충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들은 이 핵막이 없는 하등한 동물인지라 기생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기생충은 숙주 특이성이 높아 기생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의 회충은 사람, 개의 회충은 개에 정착하지요. 대부분의 기생충은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되지만 주열 흡증증이나 분성충과 같이 피부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도 있습니다. 그럼 기생충은 도대체 왜 생길까요?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기생충의 목적은 오직 자손의 번식인 듯 합니다. 목적이 자손의 번식이라 기생충은 웬만해선 숙주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기생충들은 오히려 면역 체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아직도 기생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도 많아 여러 학자분께서 인간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기생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생충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사 박세미입니다. 앞에 미라가 보이시나요? 이 미라는 400년 전인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미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미라는 사망할 당시에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미라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여성일까요? 미라에서 수천 개의 폐흡충란이 발견되었는데요. 폐흡충은 가재나 게를 덜 익혀 먹으면 감염되는 기생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400년 전에 폐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재나 게를 덜 익혀 먹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홍역이 걸렸을 때 민간요법으로 혹은 보양식으로 가재즙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미라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4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또 생활 양식이 어떤지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기생충은 역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생충을 이용하여 역사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인 고고 기생충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사 박소영입니다. 과거 기생충에 의한 우리의 위생과 보건 문제로 취약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률은 어떨까요? 기생충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기생충이 박멸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떤 종류의 기생충에 의해 감염될까요? 두 개의 표본을 소개합니다. 먼저 고래회충 표본입니다. 생선 내장에 기생하며 부패 후에 생선 근육에 있게 되므로 생선회를 먹게 되면 잘 손질된 신선한 생선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간흡충 표본입니다. 민물 생선을 날것으로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이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이런 기생충에 의한 감염은 아직도 우리 생활 속에서 생선이나 육류를 주로 날것으로 섭취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구충제가 있어 예방과 치료가 되고 있지만 만약 음식물을 섭취하고
복통과 설사, 고열에 시달린다면 우리 인체에 기생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여러 종류의 기생충은 아직도 인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류에게 기생충학의 새로운 지식은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이는 새로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 아직도 기생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도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사실이 인류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사 이현주입니다. 기생충을 이용한 신약 개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미래에는 기생충에서 유래한 성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신약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지편충은 인간을 주 숙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성충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번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기생충이 침입한다면 우리 몸은 방어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대지편충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게 됩니다. 대지편충란을 활용한 치료의 대표적인 예시는 크론병입니다. 크론병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크론병에 걸리면 설사와 복통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상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우리 몸이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 이 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지편충란이 환자의 면역 체계를 조절한다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대지편충란을 태국에서는 시판하고 있는 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미래에는 우리나라 약국에서도 대지편충란을 이용한 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생충을 이용한 대표적인 약으로는 외과 수술용 혈액 희석제가 있습니다. 이 약은 외과 수술을 할 때 환자의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데 쓰입니다. 십이지장충으로 알려진 구충은 소장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을 합니다. 피가 응고하면 피를 빨아먹는 것이 힘들어지므로 십이지장충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연구자들은 십이지장충이 분비하는 혈액 응고 방지 물질을 약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오늘 기생충 박물관 온라인 관람 어떠셨나요? 기생충 박물관에 방문해 주시면 기생충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고 도슨트의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답니다. 기생충 박물관은 항상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생충 박물관에서 만나요. 안녕.